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우리국어 현대문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먼저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동사는 기초적으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는데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타동사라고 불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자동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용사는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 지시형용사와 성상형용사로 구분을 했죠. 자,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게 살펴봤는데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의 결합이 가능한가입니다. 형용사의 경우에는 기본형 자체가 현재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의 결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동사는 는이 들어갈 수 있죠. 두 번째, 관형 사용 어미 는의 결합 가능 여부입니다. 동사는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목적 또는 의도의 연결어미 러나 려가 동사에는 결합이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어려웠죠. 먹으러, 먹으려는 가능하지만 예쁘러, 예쁘려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간탄형 어미 는 구나는 동사에만 결합이 되고 형용사에는 결합이 어려웠습니다. 마지막 청유와 명령의 어미가 동사에는 결합이 되지만 형용사에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사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재밌고 단순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지 오늘부터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했죠. 자, 용언의 활용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용언의 활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나누는데요. 규칙 활용과 함께 어미 불규칙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규칙 활용에도 종류가 있는 것이죠. 어미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언의 활용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죠.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간의 여러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어간의 기본형 어미, 그러니까 종결어미 다를 붙이면 기본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어미들이 번갈아 결합하면 우리는 활용형이라고 부르죠. 거기서 오는 활용이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먹이라고 하는 어간에 다가 오면 기본형이라고 하지만 먹어, 먹지, 먹고, 먹니, 먹으면 같은 단어들이 어미가 오면 활용형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이렇게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 자체를 활용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용언의 활용이 무엇인지는 알겠죠? 자, 그런데 용언의 활용에도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규칙 활용, 둘째, 불규칙 활용입니다.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일단 어간과 어미 어느 쪽도 변하지 않는 것, 형태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죠. 형태가 유지되거나 혹은 형태가 변하더라도 그 변화를 규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때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야 되겠죠. 반면에 불규칙 활용은 일단 어간 어미가 만났을 때 형태가 유지가 안 됩니다. 유지되면 규칙 활용이니까요. 그래서 어미와 어간의 형태 변화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규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 불규칙 활용이라고 해요. 예외적인 경우들을 말하겠죠. 자, 그러면 우선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규칙 활용입니다. 왜냐하면 어간 어미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실제로 알아야 될 것은 형태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들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과 살펴볼 것은 형태가 변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설명 가능한 규칙 활용들과 그리고 어간 어미의 형태 변화를 규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규칙 활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간 어미가 변하지 않거나 그리고 변하더라도 그 변화를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이 첫 번째 예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먹이라고 하는 어간 뒤에 어미 다가 오면 형태가 둘 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 활용. 울이라고 하는 어간 뒤에 다가 결합하더라도 얘는 형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번째 예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변하더라도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 그런데 고맙게도 이 2번째 유형은 여러분이 이미 의문론 공부할 때 공부를 했던 것들입니다. 바로 탈락 가운데
리을 탈락과 의 탈락 기억납니까? 자, 리을 탈락이 용언 활용에서는요, 리을 규칙 활용이라고 부르고요, 의 탈락을 의 규칙 활용이라고 불러요.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리을 규칙 활용은 무엇이냐면요, 리을로 끝나는 어간 뒤에 특정 어미가 오면 리을이 탈락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있지 않아요. 의 규칙 활용도 의 탈락과 마찬가지로 의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 어미가 오면 의가 탈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먼저 리을 규칙 활용을 보면 특정 어미가 무엇인지 알려줘야겠죠. 나보시오라는 말로 기억하면 돼요. 니은, 비읍, 시오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리을은 반드시 탈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울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 다른 어미들을 붙여보겠습니다. 니은, 비읍, 시와 오로 시작하는 어미요. 자, 우니? 리을이 탈락했죠. 웁니다. 리을 역시 사라졌습니다. 우시다 라고 하는 말에서도 리을이 탈락했습니다. 우옵니다 라는 말도 있어요. 리을이 탈락하게 돼요. 자,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리을로 끝나는 다른 어간들도 붙여보면 반드시 탈락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의규칙 활용은요, 쓰다라고 하는 용어를 살펴볼게요. 쓰라고 하는 어간 뒤에 모음어미 어를 붙여보면 이것은 쓰어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써라고 하는 말로 의가 탈락하게 되죠. 이게 바로 규칙 활용 두 가지 예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제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요. 불규칙 활용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간 어미의 형태 변화를 규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불규칙 활용은 어간 쪽이 변할 수도 있고요, 어미 쪽이 변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간 어미 모두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또 크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규칙 활용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좀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도록 위해서 이런 말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여러 나라는 우리의 시다바리, 히읗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다바리는 욕이 아닙니다. 외래어긴 합니다. 일본 말이긴 한데요. 시다바리는 조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기억하는 이유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오, 여러 나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불규칙 활용이 들어가 있어요. 오, 여러, 너라. 자, 여 불규칙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러 불규칙 활용이라는 게 있고요. 너라 불규칙이라는 게 있고 오 불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오 여러 나라로 기억하면은 이 네 가지 불규칙을 기억할 수 있겠죠. 뒤에 우리의 시다바리에도 바로 이런 불규칙 활용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 시옷, 디귿, 비읍, 르. 그러니까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르 불규칙, 우 불규칙, 이렇게 5가지의 불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히읗은 왜 붙였을까요? 이 히읗도 히읗 불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10가지의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건데요. 먼저 명칭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살펴볼게요. 여러, 너라, 오는 각각 어미의 첫 소리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어라고 하는 어미가 여로 바뀌게 되고요, 러로 바뀌게 되고요. 그런 어미의 첫 소리를 지금 각각의 명칭으로 삼게 된 겁니다. 자, 시옷부터 우 불규칙 이 5가지는요, 반대로 어간의 끝소리예요. 어간이 끝소리가 시옷부터 우로 끝나는 이 어간들이 모음 어미를 만나서 일으키는 변화를 우리 이 어간 불규칙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미 첫 소리에서 일어나는 이 불규칙 활용을 어미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고요, 어간 끝소리에서 일어나는 불규칙 활용을 어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히읗 불규칙은요, 이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어간 어미 불규칙 활용이니까요, 뒤에서 또 따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 10가지를 다 공부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어미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만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미 불규칙 활용은 자, 첫째 여 불규칙, 그리고 러 불규칙, 너라 불규칙, 오 불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몇 가지 예외 때문에 일어나는 불규칙 현상이기 때문에 그 몇 가지 예외만 기억을 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여불규칙은 하다 때문이에요. 다른 말에는 연결음이 어나 아가 결합하게 되면 붙게 되면 그것은 모음 조화에 따라서 어 또는 아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유독 하라고 한 어간 뒤에서는 여가 옵니다. 어간 하 뒤에 오는 어미 어는 여로 교체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먹다 뒤에는 먹 뒤에는 어가 오면 어가 되고요,
굶다의 굶 뒤에 어가 오면 굶어가 됩니다. 그런데 하다 뒤에는 여가 된다는 거죠. 어가 여로 교체되는. 자, 하에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불규칙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쉽죠? 자, 러불규칙은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불규칙은요, 일단 어간 끝소리가 르로 끝나야 돼요. 어간 끝소리 르 뒤에 오는 어미 아 또는 어가 러로 교체하는 예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좀 깊게 살펴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르로 끝나는 어미들 보면 이런 활용들 해요. 자, 불러 같은 경우에 부르라고 하는 어간에 모음어미 어가 결합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불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고 보면은 어미 어는 그대로 있지만 어간 부르가 불리을로 교체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간이 바뀐 거예요. 어미가 바뀐 게 아닙니다. 어미 불규칙 활용은 어미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미는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르다라고 하는 말 뒤에는 이르 뒤에 어가 왔어요. 어딘가에 도착하다는 뜻입니다. 이르 뒤에 어가 왔을 때 이르는 그대로 있는데 어가 뭐로 바뀐 거예요? 러로 바뀌었습니다. 어미만 바뀌었죠. 이런 것을 우리는 러 불규칙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러한 예가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3개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가 영어로 뭐죠? 이누프죠. 그래서 누르다, 누르러, 푸르다, 푸르러, 이누프, 이르러, 누르러, 푸르러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르로 끝나는 어간은요, 르로 끝나는 어간은 역시 더 쪼개면 모음 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규칙 활용을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들도 기억해 두면 여러분이 좀 더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예들을 지금 알려주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작게 적을게요. 먼저 따르다가 있어요. 그럼 따라가 돼요. 으가 탈락하죠. 그리고 들르다가 있습니다. 들러가 있어요. 그리고 치르다, 치러라고 하죠. 치러. 그리고 다다르다, 다다라가 되죠. 또 끝으로 우러르다가 있습니다. 우러러라고 하죠.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라고 하죠. 으가 탈락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르로 끝나는 경우에는 으 탈락을 겪을 수도 있고요. 르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어간이 바뀌는 경우 르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고요. 또 세 번째,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어미 불규칙 활용, 러 불규칙 활용, 3가지 용법이 있으니까요. 꼭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용언 불규칙 활용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너라 불규칙은요, 여러분 사극 생각하면 돼요. 양반들이 어느 집에 놀러 갔을 때 본인이 문 열지 않죠. 이리 오너라 라고 부르잖아요. 너라는요, 오다에만 붙습니다. 보세요. 가너라, 먹너라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가거라, 먹거라 라고 하죠. 근데 오다 뒤에는 너라가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오 뒤에는 가거라는 가거라죠. 먹거라는 먹거라인데 오는 오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라 불규칙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오거라도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너라 불규칙을 이제는 불규칙에서 빼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도 있기는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 불규칙은요, 여러분 동요 하나만 기억합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래서 다오에 해당하는 불규칙입니다. 원래 명령형 어미 어라는 보세요. 살다 뒤에 어라 또는 아라가 오면은 살아라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유독 달 음은 조건은 똑같아요. 리을로 끝나고 있고요. 앞에 모음 아인데 달아라라는 말은 안 돼요. 여러분 달다라는 말 알아요? 달다라고 하는 것이 맛이 달다라는 뜻도 있고요. 매달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언가를 주도록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요구하다라는 뜻 뒤에 명령형 어미 아라를 붙이면 달아라가 아니라요. 어디에 살게 하는 것을 살아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달아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오의 형태가 됩니다. 자, 주어라 하면은 주어라. 그리고 하지만 달다 뒤에는 아라가 오로 교체되고 오가 됐기 때문에 규칙 활용에 의해서 리을이 탈락한 형태 다오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불규칙 활용, 어미 불규칙 활용을 살펴봤는데요.
좀 양이 많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한 가지씩, 한두 가지씩의 어떤 그 예외 때문에 발생하는 불규칙이기 때문에 그 예외적인 예들만 기억을 해두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국어 176쪽이 아니라 179쪽일 겁니다. 179쪽 4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는 용언의 활용 양상을 설명하는 수업 시간의 한 장면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선생님이 이거 전체 다 안 읽어봐도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방금 공부한 내용을 적용하면 10초 안에 풀 수 있습니다. 볼게요. 먼저 기억에는 의탈락 용언을 넣어보라고 했고요. 니은에는 르 불규칙 용언, 디귿에는 러 불규칙 용언을 찾으라고 했어요. 근데 러 불규칙 용언에는 세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이르다, 누르다, 푸르다, 이누푸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는데 마침 이르다가 1번과 3번에 존재하네요. 그러니까 2, 4, 5번은 이미 다 정답이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의탈락하는 경우도 5가지 정도 기억하면 된다고 했는데 뭐냐면 따르다, 들르다, 치르다, 다다르다, 우러르다. 자, 이 5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보니까 따르다가 마침 또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고를 수가 있고요. 지르다가 이제 르 불규칙인지만 확인해 봅시다. 지르다는 지르 뒤에 모음어미 어가 와서 질러의 형태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미는 그대로 있고 어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르 불규칙 용언 맞네요. 정답은 1번 고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언 활용이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규칙 활용의 예와 그리고 어미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좀 깊게 살펴봤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한국어의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속에 이 불규칙 활용 다 숨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